네, 진행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팁 하나 알려주시죠. 그 마음은 계속이신 게 바로 맞습니다. 놀러 오세요. 최근에 홍지 플로어라는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제 플로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주민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담은 굿즈를 제작을 해서 지역을 브랜딩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어요. 특히 저희는 유진상가에 주목을 하였고 유진상가의 브랜딩에 주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진상가의 로고를 제작을 하고 로고가 담긴 굿즈를 만들어내는 또 그 만들어낸 굿즈를 통해서 외부의 장소의 매력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홍제 플로어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혹시 어떤 부분에 제일 가장 큰 중점을 두신 건가요? 가장 중점으로 둔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홍제동에서 나고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지역 조사뿐만 아니라 답사 및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했고 그를 통해서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유진상가가 이 지역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유진상가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상징성을 갖는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요가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어요. 또 주민 상인분들의 피드백을 충분히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특별한 계기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생 때 지리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나 그리고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도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고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대학생이 돼서도 이제 도시재생 관련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내에서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해연동을 대상지로 하여서 해연동 도시재생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사실 발판이 되어서 그때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관광 활성화에 조금 도움을 되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뿌듯함을 느껴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일이구나라고 느껴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재생건축 사례였어요. 옛 공장과 같은 폐 건물이 문화공간, 문화시설로 변모돼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오니까 또 지역 상권, 지역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근데 사실 도시재생이 그런 좁은 재생건축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것, 넓은 것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로 시작해서 애정을 갖게 되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주변 친구들은 지금 다 학생들이셔서 좀 반응이 궁금해요. 왜 도시재생, 모두의 마을 이런 활동들을 하신다고 하면 어때요? 친구들 반응은? 사실 제 주변에는 도시재생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그쵸. 많아서 오히려 이제 어떤 활동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두의 마을이라는 활동을 한다라기보다는 먼저 도시재생을 아냐라고 먼저 물어봐요. 거의 한 99%가 모른다.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도시재생이 어떤 활동인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의 마을이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신기해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어떻게 알아서 또 그리고 그런 단체를 어떻게 알아서 이게 들어갔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되게 신기해하고 생소해하더라고요. 네. 혹시 그동안 있었던 에피소드들 중에서 좀 하나만 소개해보자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유진상가 첨가물 상인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학생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고생이 많다고 꼭 용돈 주듯이 가방 옆에 뭐 하나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옥수수도 받았고 네, 복숭아도 받았고 근데 복숭아도 진짜 그냥 저희 통조림 먹잖아요. 통조림이 아니라 진짜 수제 복숭아더라고요. 직접 만드신? 네, 맞아요. 저는 수제 복숭아인 처음 알았는데 그때. 그래서 계속 리필해 주셔가지고 진짜 1년치 복숭아를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아직 도시재생을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께 좀 더 도시재생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참여해줬으면 한다라는 마음에서 만약에 영업 멘트를 한다면 혹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도시재생의 매력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일화를 듣고 그 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또 재정의하는 그런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력 포인트로 잡아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홍보용 멘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내가 사는 마을을 내가 살고 싶은 마을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모두가 같이 참여를 하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모리의 눈으로 본 도시재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생각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활동을 하면서 조금 느끼는 점은 이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마을에서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게 거주지를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이 그 중간에서 중심을 잡고 원하는 만큼 시민들이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의 꿈나무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이번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무 사업에 참여해주신 소감을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홍제동을 대상지로 하면서 홍제동의 아름다운 각 공간의 의미를 알게 되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그간 도시재생은 공적인 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활동을 통해서 대학생들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직접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걸 눈으로 보게 되면서 또 저희의 노력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일부분 기여가 되지 않았을까. 네. 너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씨가 홍제의 매력을 한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제는 시간이 머무는 곳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활동을 했을 때 상인분들이랑 인터뷰를 했을 때도 상인분들이 말씀하시던 게 변함없는 동네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을 하면서도 그 기억과 향수 속에서 살아가는 게 홍제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홍제동으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볼까요? 홍대 아닌 홍제. 홍제동은 한결같으면서도 제 특색을 잃지 않는 우리 동네입니다. 놀러 오세요. 지금까지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임명, 저는 윤병섭. 저는 김민영. 저는 황혜영. 저는 이지현이었습니다. 앞으로 대세는 홍제가 되는 그날까지 이제 홍제, 렛츠 홍제. 감사합니다.